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지혜 씨입니다. 네, 정신과사 양지우입니다. 양떼들 안녕. 안녕. 네, 오늘은 전지적 의사 시점입니다. 이번에는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일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보고요. 일잘러가 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라디오 하면서 사연 중에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일머리가 없으면 어떡하죠? 너는 좋은 데 나와서 왜 그렇게 일하냐 이런 얘기들을 듣고 상처받고 나는 사회에서 일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이제 이런 좌절을 겪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좋은 데 나오면 좋은 데 나왔는데 그것밖에 못하냐고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그런 데 나와서 일을 이따위로 하냐 이런 얘기를 듣게 되고 요즘에는 좀 덜하지만 옛날에 엄청 심했었죠. 직업 업종을 막론하고 일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첫 번째는 강박적인 성향이에요. 그렇죠.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꼼꼼하게 완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데드라인을 지키지 못하면서 항상 자기는 억울한 거죠. 난 진짜 쟤보다 열심히 했거든. 두 번째는 일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바빠요. 바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산만하고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이것 좀 하다가 저게 생각나면 저것 좀 하다가 그러다가 그치. 또 앞 사람들 뭐 얘기하고 있으면 거기 좀 끼어들었다가 항상 뭘 엄청나게 부산스럽게 하는데 진도는 절대 안 나가고 결국 일을 잘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외부의 이제 자극에 즉각적으로 다 반응하다 보니까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거절 못하는 성격인 분들도 그러는데 호구 잡히는 거죠. A씨 이것 좀 도와줘요. 오빠 이것 좀 해줘요. 형 이것 좀 해줘요. 그러면 다 받아오면은 내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딴 일 하다가 내 일을 못하게 되거나 손도 못 댈 정도로 일의 양이 많아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로는 동료나 상사들이 이제 피드백을 주는데 벽창호 같은 분들. 이거 최악인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맞는데 이제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피드백을 줘도 그게 안 들리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의 타입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 사실 기분이 좋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안 좋은 피드백이 대부분일 테니까. 근데 그거를 일적으로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감정적인 걸로 해석을 하다 보니 일은 개선이 안 되고 저 사람은 점점 더 싫어지고 그래서 자기 발전이 좀 더딘 분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자기 객관화가 좀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이 피드백 안 먹는 분들 중에서 사람은 착하고 선한데 화도 못 내겠는데 일은 더럽게 못하는. 어떤 타입이냐면 그런 분들은 누구나 좋아하지만 일적으로 같이 지내면은 너무 피곤해지는 사람은 좋지만 함께 일하고 싶진 않은. 되게 호감형인데 알고 보면 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타인에게 그렇게 무게를 안 두는 분들이 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일 못러라고 일을 네.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 잘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여러 번 저희가 얘기했지만 자기 객관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문제의식이 생겨야 내가 변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동기라도 생기죠. 시험 공부도 마찬가지인데 난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어떤 자신에 대한 정보가 없이 목표치만 엄청 높은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계속 끊임없이 좌절감을 경험하면서 근데 이상은 높고 그러면서 퍼포먼스는 더 떨어지고 악순환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 그래서 일단 나 자신을 알아야 되고 내 업무량에 대해서도 일단 객관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는 항상 우리가 강조하는 부분인데 그 일의 우선순위를 잘 따질 수 있는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강박적인 분들이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상사가 원하는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먼저 더 잘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는데 이 A부터 Z가 다 중요한 분들은 자기 원칙과 고집이 좀 너무 센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원하는 걸 해줬을 때 우리가 그게 사랑이고 그게 베품인데 내가 해주고 싶은 거 하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어디를 우선순위로 할지를 잘 못 정하는 데서 오는 폐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자기 객관화를 할 때 되게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자기 객관화를 잘 못하는 분들이 쉽게 빠지는 늪 혹은 함정이 자기 합리화와 남의 탓이거든요. 나는 진짜 잘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자꾸 나한테 과도한 업무를 줘서 나는 어쩔 수 없었어. 저 사람이 저딴 식으로 일을 하라고 해서 나는 그대로 한 것뿐이야. 내 잘못 없어. 나는 그렇지. 억울해. 그렇지. 이게 머릿속에 계속 돌아가는 분들은 절대로 자기 객관화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합리화하고 투사 요거는 항상 좀 경계를 하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되게 좀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내적 귀인과 외적 귀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 오느냐. 근데 내적 귀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또 정신건강 쪽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지 않을 때도 많거든요. 이제 우울증이라는 것이 남 탓을 하는 분들은 우울증이 안 걸리고요. 그러니까 내 탓이고 하는 분들이 우울증이 잘 오는데 사실은 또 이 양면성이 있는 게 내적 귀인을 할 수 있어야 자기 객관화가 생기고 그렇죠. 그래야 내가 더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꾸 외적 귀인으로만 미루는 분들은 당장은 우울증이 안 걸리고 난 회피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성장을 하거나 발전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사회에서 좋은 피드백을 받지
갖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태가 되거나 나중에는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일을 잘하는 방법에 사회생활 시작한 분들은 항상 많이 듣는 얘기일 거예요. 메모하는 습관이죠. 사람의 그 뇌의 기억 용량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기억력이라는 거는 집중력하고 같이 다니기 때문에 정말로 집중해서 잘 들은 거는 그나마 기억을 하지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서 상사나 동료가 툭 던진 말은 기억을 못할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그리고 이따가 뭘 해야지 하면 분명히 까먹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을 할 때는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뭐든지 메모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자마자 메모. 요즘에 저도 이제 스케줄러에 입력을 안 하면 무조건 까먹어요. 옛날엔 정말 기억력 좋다고 자부하고 약간 좀 잘난 척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전혀 일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고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자신이 없다는 분들은 메모하는 습관만 들이셔도 확실히 일의 효율이 올라갑니다. 맞아요. 그리고 일의 효율뿐만이 아니라 상사가 뭔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적고 있는 이 후임은 이쁘지. 태도적인 면에서도 그치. 이게 엄청 커요. 내 얘기를 얘가 지금 되게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렇죠. 이거를 보여주는 차원도 있거든요. 메모를 여러 번 해봐야 메모하는 방법도 생겨요. 메모하는 스킬이 생기면 일을 하는데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메모하는 습관 꼭 들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 이제 중요한 거는 간단, 명료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인 것 같아요. 좋은 상사의 덕목 중에 항상 늘 나오는 게 간단, 명료하게 지시해라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어려워하는 상사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탁을 하는 거거나 지시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말을 굉장히 막 이렇게 저렇게 돌려가지고 상대방 기분 안 나쁘게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후배나 후임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간단하고 명료하게 명확하게 내 의사를 전달하는 거 이게 이제 또 사회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붙이자면 의사소통을 할 때 상사가 뭔가 나한테 지시를 했는데 상사들은 지시를 해놓고 까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거를 나한테 시켜놓고 왜 나한테 확인을 안 했다가 갑자기 이제 물어봐놓고 나한테 승질을 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지시를 한 순간부터 그 일은 내 몫이 되는 거거든요. 그치. 그래서 내가 그거를 잘 스케줄링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보고를 해주고 그것도 소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케줄링을 해놓은 상태에서 상사가 나한테 따로 묻지 않아도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소통을 해가지고 전달을 하는 거 그거 자체가 사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는 팁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그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 일 못러 이거 너무 발음이 어려워. 일을 일몰러.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완벽주의 성향이 강해서 네. 그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그쵸. 일의 효율이 떨어지기도 하고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업무의 우선순위 잘 못 정하고 시간 관리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불안을 느끼거나 실제로 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본인의 좀 업무 프로세스를 위해서 네. 내가 느끼는 어려움들을 관리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이 모든 건 이 클로바인이라는 이 제품을 위해서 사실 달려온 겁니다. 클로바인이라는 거는 PPM이라고 해요.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네. 이게 기능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얘기한 게 재밌게도 다 들어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마인드맵 기능이 있는데 아하. 본인의 업무 과정을 구조화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잘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뭐 브레인스토밍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람의 사고를 그대로 옮겨놓은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한눈에 빠르게 확인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바 형태로 업무 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간트 차트. 간트 차트를 이용해서 본인이 놓칠 수 있었던 업무 마감 기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면서 나 일정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네. 이게 일이라는 게 서로 간의 의사소통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이 간트 차트에서는 그런 업무 사이의 관계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칸반보드. 칸반보드라는 거는 맡은 업무를 직관적으로 확인하면서 자신이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지 자기 객관화 작업이 더 쉬워진다고 해요. 우선순위 정하는 작업이 지금 좀 전에 얘기한 마인드맵, 네. 그다음에 간트 차트, 그다음에 칸반보드 이 세 가지 기능 모두에서 설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거를 이 중에서 좀 써도 되겠네요, 주력으로. 그래서 사실 이런 작업들만 하더라도 업무 스트레스 좀 많이 줄일 수 있고 특히나 강박적인 분들에게는 꽤나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강박적인 분들이 주로 놓치는 게 내가 지금 어디까지 일을 하고 그치. 있는가, 네. 어느 선까지 왔는가가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걸 계속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로바인에서는 이제 이런 과정들이 팀원들이나 상사들한테도 쉽게 확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서로 이거를 공유하는 거다 보니까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거에 있어서 불안감도 좀 덜어주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외부적인 어떤 자극이 있을 수 있으니까 동기부여도 되고 성취감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이제 일몰러라면은 사실 외부의 도움 없이 앞에서 말씀드린 훈련들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런 툴이 있다면 본인의 단점을 쉽게 커버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투두리스트를 통해서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대한 점을 스스로 각인시키기가 쉽고 피드에서는 업무 관련 의사소통도 쉽고 히스토리 기록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이제 비대면 업무 이런 환경에서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 못하는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일단 자리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죠. 그리고 본인이 하는 일의 파일 정리도 전혀 안 돼 있고요. 파일 정리가 안 되면 문제가 나뿐만 아니라 동료한테까지 피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클로바인에서는 드라이브에 파일 업로드 시 컴페어 기능을 통해 가지고 네. 같은 이름의 파일들을 수정 내용까지 다 쉽게 비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버전 관리에 용이하기 때문에 파일 정리가 굉장히 쉬워지죠. 업무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서 업무 능력에도 부정적으로 다가올 텐데 PPM 같은 그런 툴이 있으면 외부 요소들이 나의 자존감의 하나의 어떤 보조 자아처럼 나를 도와줄 수도 있고 이 툴이 딱 있으면은 내가 이걸 올려도 사람들이 다 보고 있고 피드백이 들어오고 그 과정에서 외롭지 않게 나 좀 잘하고 있구나 혹은 여기서 이렇게 좀 꺾어줘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바로바로 캐치하면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정 관리 힘들어하는 우리 팀장님한테 일단 이걸 한번 써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팀장님이 이걸 배우면서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이거를 팀장님 나이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이제 사회초년생 MZ 분들 중에 네. 일을 못 넣어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뭐 각자 조언 한마디씩 해볼까요? 사회에 처음에 딱 던져졌을 때 진짜 막막하죠, 여러분. 막막하고 이걸 진짜 물어볼 데가 없어요. 모를 때 하나하나 습득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힘이 많이 들고 지치고 이게 나랑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그거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똑같이 입사한 사람 중에 물론 굉장히 빨리 습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 오랫동안 그 길에서 대가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지금 힘들게 하루하루 안 좋은 피드백들을 받으면서 회사를 나가고 계시다라면은 여러분은 지금 잘하고 계신 거고요. 내가 지금 아무도 나한테 터치를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는 게 너무 쉽다 이런 분들은요 거꾸로 내가 지금 성장할 기회가 없는 곳에서 일하고 있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실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깨지셔야 되고 속도가 더 돼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내 것이 되고 내가 그 분야에서 뭔가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잘 참고 견디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뭐 그냥 제 경험 말씀드리면 제가 굉장히 강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인턴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거는 버리는 거였어요. 우선순위 정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 버리기. 어차피 이래도 깨지고 저래도 깨지고 중요한 거는 해놓고 덜 중요한 걸로 깨지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건 아까 얘기한 자기객관화죠. 나의 성격의 장단점 파악하는 것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잘했어요. 또 잘난 척으로 끝난 거예요. 오늘은 일 잘하는 사람과 일 못하는 사람의 특징 그리고 일 잘러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정신과 의사 관점에서 다뤄봤는데요. 일 못하는 사람으로 보일까 고민하는 MZ 사회초년생 분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요. 천천히 앞으로 나가시면서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클로바인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고요. 클로바인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시 추천인 코드에 클로바인을 입력하면 유료 서비스를 한 달간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달 무료 이거를 잘 활용하시면은 본인이 일하는 습관을 들이는데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계속 일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를 다 집어넣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클로바인 들어가서 그 안에 내용, 이 기능들을 잘 한번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 일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인드 카페에 사연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꼼꼼히 사연 확인해가지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